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금기시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식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걸까요?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물학적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들은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식인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 행위가 사라져야 했는지도 말해주죠. 오늘은 식인 행위가 왜 생물학적으로 위험한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이 금기를 만들어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인이라는 단어의 기원부터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식인종을 뜻하는 카니발이라는 말은 원래 카리브해 지역에 살던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지역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카리브 원주민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은 식인 풍습이 있는 부족만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법령을 내렸거든요. 정복자들은 더 많은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식인 행위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류는 식인을 했을까요? 고고학적 증거들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는 특별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동물의 뼈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부수고 골수를 빼먹은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북미 대륙의 아나사지 유적지에서도 비슷한 증거가 나왔고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현생 인류 모두 특정 시기에 식인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럼 왜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먹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장 명확한 건 극심한 식량 부족 상황이에요. 1920년대 초 러시아에서 발생한 대기근 때, 그리고 1930년대 우크라이나의 기근 시기에 수많은 식인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인간의 이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1972년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우루과이 항공기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생존자 16명은 70일 넘게 눈 덮인 산속에서 버텼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한 동료들의 시신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화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굶주림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일부 부족들은 종교적이거나 장래의식의 일환으로 식인을 행했습니다. 죽은 이를 기리는 방법으로 그의 살점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면 포식자들이 모여들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신의 살을 제거해서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적의 심장이나 피를 마시는 의식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식인이 이렇게 흔했다면 왜 다른 동물들처럼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답은 생물학에 있어요. 사실 동물 세계에서 동종을 잡아먹는 행위, 즉 동종 포식은 굉장히 흔합니다. 개구리 올챙이들은 먹이가 부족한 웅덩이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성장하죠. 물고기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아무렇지 않게 먹어치웁니다. 초식동물에서도 육식동물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요. 그렇다면 동종 포식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먹이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종이니까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고, 특히 힘없는 개체는 손쉬운 표적이 되죠. 두 번째로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같은 종끼리는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경쟁자를 잡아먹으면 자신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개체 입장에서는 당장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종 전체로 보면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죠. 또 건강한 개체를 사냥하려면 자신도 목숨을 걸어야 해요. 야생에서 입은 상처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냥에 쓰는 에너지가 얻는 에너지보다 클 때도 많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질병이에요. 기생충과 병원체는 대부분 특정 숙주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사람 몸속의 기생충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쉽게 전염됩니다. 같은 종을 먹는다는 건 그 종에게 특화된 병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왜 동종 포식이 진화적으로 주류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만약 동족을 포식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친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친족까지 모두 잡아먹게 되면 결국 그 유전자 자체가 퍼질 수 없게 됩니다. 자기 혈통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셈이죠. 또한 야생에서 같은 종을 사냥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나 노인처럼 힘없는 대상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 잡아먹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사람은 집단으로 생활하니까 보복의 위험도 있고요. 웬만하면 다른 먹이가 있을 때는 굳이 동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체 대 개체의 시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는 건 감염된 사람도 한 명에 불과하니까요. 진짜 위험한 건 집단적 식인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포레족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부족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장례 의식으로 시신을 먹는 풍습을 유지했어요. 특히 죽은 사람의 뇌를 여성과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줬는데 뇌는 부드러워서 먹기 쉬웠거든요. 문제는 뇌 속에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리온을 먹으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쿠루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감염된 사람의 뇌를 집단이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부족 전체로 한꺼번에 퍼져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포레족에서는 인구의 상당수가 쿠루병으로 사망했어요. 이게 바로 식인 행위가 집단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죠. 그렇다면 영양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종을 먹는 건 영양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비슷하거든요. 나무 뿌리나 풀을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거의 모든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관점일 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시기는 재앙입니다.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너무 크거든요. 인류가 지성을 갖추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런 단점들을 서서히 깨닫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다양해지고 농업과 목축이 발달하면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식인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식인은 도덕과 윤리의 영역으로 편입되었고 금기가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종 포식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긴 하지만 그걸 주식으로 삼는 종은 거의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행동이죠.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질병 전파, 친족 살해, 높은 사냥 위험성 등 단점이 장점을 압도하니까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건 단순히 문화나 교육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식인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몸으로 학습한 결과죠. 극한의 굶주림 상황에서는 여전히 식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이성이 무너진 극단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결국 식인이 사라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며 진화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 교훈을 배웠고 그게 도덕과 윤리라는 형태로 우리 문화에 새겨진 겁니다. 식인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지금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종 포식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드물고 예외적인 상황인지 주목해보세요. 먹이가 충분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 동물들은 절대 같은 종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이건 본능에 새겨진 생존 전략이에요. 인류는 이제 식량 생산 기술이 발달해서 굶주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식인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20세기에도 전쟁과 기근 속에서 식인 사건은 일어났으니까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금기를 만들었는지, 그 뒤에 숨은 생물학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말이죠. 시기는 단순한 도덕적 금기를 넘어서 우리 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질병, 사회 붕괴, 진화적 불이익까지 모든 측면에서 시기는 인류에게 재앙이었죠. 그렇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시긴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기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생물학적 이유입니다.